안녕하십니까. 이슈이시다 8월 29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미국을 달구고 있는 학자금 탕감 논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바이든의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정책으로 대학 다닐 때 돈 못 내고 대출받아서 학비 낸 이들에게 2만 달러를 탕감해 준다는 건데요. 받는 사람들은 좋지만 2020년 이전에 대출받은 이들, 돈 안 빌리고 부모에게서 받아 학비 낸 이들, 열심히 일해서 다 갚은 이들에게는 분노를 부르고 있습니다. 비단 국민들 사이에서만 분노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좌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인플레이션 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장을 지낸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트위터에서 부채 탕감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힘을 무효로 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로렌스 서머스도 트위터에서 학자금 대출 구제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키는 지출이라고 적었습니다. 반면에 펜실베니아 대학교 왓튼 스쿨의 켄트 스매터 교수는 이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효과가 작고 아마도 1%의 10분의 1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했고, 좌익 성향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센터 딘 베이커 설립자는 중단된 대출 상한을 재개하는 것은 부채 구제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을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바이든을 두둔했는데요. 퍼먼 교수는 전형적인 미국 가정과 순자산 수령자에게 돌아가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좋지 않다고 지적했고요. 개인적으로 나는 이렇게 많은 돈이 고소득 차입자에게 돌아갈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정치권은 당연히 양분됐죠. 민주당 등의 일각에선 애초 공약대로 5만 달러 탕감을 하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다. 공화당 등의 일각에선 탕감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학자금 대출금을 이미 갚은 학생들은 뭐가 되느냐, 유색인종의 혜택이 많은 제도라며 대출금 탕감의 공정성과 도덕적 해이 등을 지적하며 비판 대열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책임연방예산위원회 CRFB는 $10,000 부채 탕감은 약 2,300억 달러, 310조 원가량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고, 상환 유예기간 연장은 근원 인플레이션을 0.2%포인트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학 학자금 대출 잔액은 1조 7,500억 달러로 이 중 1조 6천억 달러가 연방정부의 대출 프로그램에서 나갔는데요. 좌파 언론은 이번 탕감 프로그램으로 3천억 달러가, 보수 우파 언론은 최소 5천억 달러의 국민 혈세가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반론이 들끓자 백악관이 이를 무마시키려고 역공에 나섰습니다. 백악관은 학자금 대출 탕감을 비판한 트럼프 충성파 마저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 인터뷰 영상을 공유한 뒤 PPP, 즉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 18만 3,504달러를 탕감받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너는 탕감받았으면서 왜 다른 탕감 프로그램을 비난하느냐는 뜻이죠. 그린 의원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리 정부가 그냥 너 빚을 완전히 탕감해줄게 라고 말하는 건 전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이에 백악관이 욱 했던 겁니다. PPP는 코땡 사태로 인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 국민 중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고 모든 사업자 중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은 이가 거의 없는 탕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두 개를 비교하니 역풍이 오히려 몰아치는 까닭입니다.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이 트위터에 백완공과 목수에게 월가 고문과 변호사의 학자금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 건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한 글도 저격 대상이 됐습니다. 백악관은 이 트윗을 공유하면서 켈리 의원 역시 PPP 대출 98만 7,237달러를 탕감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의 무모하고 일방적인 학자금 대출 탕감은 학자금 대출이 없는 나머지 87%의 미국인과 규칙을 따르는 이들에게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던 번 뷰캐넌 하원 역시 PPP 대출 230만 달러 상환을 면제받았다고 백악관은 짚었습니다. 이런 조사는 아주 재빠르게 하고 발표를 하고 있네요. 자, 이런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도 사설로 이를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좌파들 사이에서도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워퍼는 2020년 3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한 학자금 상환 중단 정책은 실업률이 높고 팬데믹으로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많은 위급한 상황에서 추진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대출 이상 학력자의 실업률이 2%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졸자들이 위급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대출 탕감 조치는 역진세적 성격이 있어 더욱 더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역진세는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저소득자가 오히려 많은 세금 부담을 지게 되므로 조세의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썼습니다. 또 이번 탕감 조치는 대학 졸업자를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제 혜택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역으로 민주당이 악재로 중간선거에 활용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번 정책에서 상위 5%의 고소득자는 제외됐지만 잠재적 미래소득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즉 미래 고소득을 얻게 될 화이트칼라 전문가들에게 유리한 조치였다라는 소리인데요. 게다가 학자금 대출이 가계소득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제이슨 델리스레 정책연구원의 2016년 연구에 의하면 학사의 경우 고소득 가정과 저소득 가정 모두 대출을 받는 비율이 비슷했으며 오히려 고소득 가정의 대출 금액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바이든의 학자금 융자 한도는 1만 달러이지만 저소득 가정 학생이 무상보조 받는 펠그랜트 학자금 대상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네수엘라식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정책입니다.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멈출 때가 아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한 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온통 빨갛게 물들었는데요. 민주당 대표 진보 인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에 대해 경제를 침체로 끌고 갈까 봐 걱정된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 26일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물가 안정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금리 유지 방침을 강하게 시사했는데요. 그 영향으로 당일 증시가 급락을 하며 출렁거렸습니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금리 인상 방침 등 파월 의장의 정책에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녀는 고물가와 튼튼한 경제보다 나쁜 건 고물가와 수백만 명의 실업자다. 콧땡으로 공급망 문제가 심각한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거대 기업들이 계속 폭리를 취한다며 인플레이션 요인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을 신중히 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그렇죠. 금리 폭등하고 물가 계속 오르고 실업자 증가 등 경기 침체, 리세션은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잠깐 반짝 7월 물가가 하락했다고 그래프에서만 나왔지만 현실에선 물가 하락 전혀 못 느끼고 있는데요. 또한 금리 인상, 그것도 자이언트 스텝 0.75%를 9월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파월 의장은 물가 안정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바이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학자금 융자 탕감 법안 등 인플레이션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킬 법안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민들 중 2천만 명 이상이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과금 체납의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가정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천연가스 비용이 7월에 지난해와 비교해서 30.5%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여름은 어찌 참고 지나갈 수 있어도 겨울 난방비는 더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겨울에 더 많은 난방비를 낼 것이라고 하는데 진짜 부업이라도 뛰어야 할 판입니다. 실제로 미국민 성인 41%가 올해 추가 돈을 벌기 위해 부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불확실한 경제 환경으로 많은 미국민들이 생계를 위해 부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데 그중 일부는 부업에도 신경 쓰다 보니 정규직을 위태롭게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네요. 오늘도 이 말을 또 안 부르짖을 수가 없습니다. Let's go 브란당. 오늘 이슈 시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위켄드 꽁트 보고서 좀 웃으셨나요? 뒷배경 화면도 유심히 보셔서 숨은 디테일도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주말 꽁트도 꼭꼭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꽁트는 꽁트일 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 주시고요. 고정 프로가 될 수 있게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